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의 TV 구독자 나약한 닌겔님께서 제보해주신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친가 쪽 고모의 이야기입니다. 고모라는 분은 저에게 부모님 같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고 또 친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같이 산 지도 오래됐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코비의 TV 재밌다고 고모한테 보여드렸다가 고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실화인데 제가 고모의 시점에서 1인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도 군산 선유도 쪽에 금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육지로부터 여러 섬이 이어진 야미도라는 섬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선유도라는 섬이 나옵니다. 그곳은 섬이지만 밀물과 썰물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지금은 차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까지 생긴 곳이에요. 그때 당시 선유도 근방에서 저랑 엄마는 어살잡이를 하러 바다 쪽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살잡이를 가기 위해서 집에서 채비를 끝내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엄마를 따라 바다로 향했습니다. 어살잡이를 하기 위해서 저조 시간대를 맞춰서 물때를 보면서 바다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어살잡이란 원담 고기잡이 또는 독살이라고도 부릅니다.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원담 고기잡이는 해수면이 가장 낮은 조간대에 둥그렇게 돌담을 쌓고 밀물때 들어온 고깃대가 썰물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고기를 잡는 전통 고기잡이 방식입니다. 그렇게 갇혀있는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방식인 거죠. 그때는 동도 트지 않은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살잡이를 하려고 나온 주민분들 빼고는 바다는 아주 한적했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많이 건져오라면서 반대편 방향을 가르쳐 주시곤 고조, 그러니까 물이 높아지기 전에 빨리 작업을 끝내고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둘러 저와 반대편 방향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새벽에 잠도 못 자고 투덜투덜대고 하품을 하면서 어살잡이를 하기 위해 뻘 위에 돌담을 따라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날따라 해무가 너무 짙었기 때문에 바로 코앞을 짐작만 할 뿐 전혀 시야로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 주민분들께서도 바다 위에 계시는 상황이라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어살잡이를 하면서 물고기를 잔뜩 퍼담고 무거워진 다라이를 끌면서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엄마한테 칭찬받겠다 하고요. 그리고 다라이를 엄마 쪽 방향으로 돌리고 끌고 나가려는 찰나에 어느 한 50대 중반? 그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고조대가 다 되었으니 나가자. 서둘러 나가지 않으면 물귀신 된다면서 장난스런 미소와 함께 저한테 따라오라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였음에도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살잡이를 하시려는 차림으로 긴 장화를 신으시고 등 뒤에는 망주머니 같은 걸 들고 계셨으니깐요. 게다가 제가 어살잡이를 하러 들어오면서 여러 주민분들을 봤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 아저씨를 따라서 해묵긴 바다 위를 천천히 뒤따라갔습니다. 아저씨는 저 대신 대야도 끌어주셨고 또 제 손을 잡고서 걸을 수 있게 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몇 살이냐, 고기는 많이 잡았냐 하면서 끊임없이 말을 거셨습니다. 그렇게 아저씨의 손을 잡고 뒤를 졸졸 따라가고 있었는데 차츰차츰 바닷물이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말했습니다.
아저씨, 발목까지 차 올라왔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자 아저씨가 아까와는 다른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래, 알고 있다. 이렇게 답하면서 점점 빠르게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잡고 있던 아저씨의 손이 점점 꽉 조여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제 손목을 타이트하게 잡으셨습니다. 그쯤 되니까 너무나 무서웠고 해무 때문에 바로 코앞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속으로 심리적으로 아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다에 해무가 심하게 끼는 날에는 바로 한 치 앞도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낚시꾼들이나 해루질꾼들도 많이 죽곤 합니다. 그치만 당시 어렸던 저는 뭣도 몰랐죠. 저는 덜덜 떨면서 물이 점점 발목을 넘어서 정강이까지 차오르는 걸 보고선 아저씨한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스스로 갈게요. 고맙습니다. 대학 주세요. 제가 끌게요. 이렇게 말을 떼며 아저씨가 잡고 있던 손을 응시하면서 제 손을 빼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아저씨가 하는 말이 진짜 소름 돋았는데 아가야, 어살잡이 하려고 바다로 왔다가 재수없게 해무가 껴서 육지로 나가는 길을 못 찾고 물이 차올라 익사하는 경우가 많대. 근데 곧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끝에 가서는 막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저씨가 뒤를 돌아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그 아저씨의 얼굴을 보고 진짜 그대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모습은 아저씨의 얼굴 표면이 살이 있는 듯 없는 듯 막 그렇게 너덜너덜한 모습이었고 눈은 검은색 동공만 가득 차서 소위 송아지 눈처럼 아주 검했습니다. 말하던 입에선 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고 온 피부에 듬성듬성 따개비 같은 것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징그럽고 기괴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무서웠고 제 팔을 꽉 붙잡고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웃고 있는 소리까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저도 모르게 의식을 잃었나 봅니다. 나중에 눈을 떴을 무렵에 전 육지 위 아스팔트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살았다, 살았다 하면서 다행이라고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고조 시간이 다가와서 엄마는 해무를 헤치면서 제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희미하게 시야를 확보하면서 돌담을 따라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바닷물 위에 둥둥 떴다가 가라앉았다를 반복하는 제 모습을 보고 황급히 뛰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한테 발견된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고모가 겪은 실제 이야기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 고모는 영안이 트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내일 목요일 8시 라이브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린 여러분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